금일은 시포 태풍 하이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기상청 정보, 미국 기상청 정보,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일본 기상청에 접속을 하면 방제 정보에 태풍 정보를 선택을 하면 해당 9호 태풍과 지금 10호 태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호 태풍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10호 태풍을 선택을 하시면 24시간, 120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24시간 내에 태풍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가 없어요. 120시간으로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호 태풍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것도 한국을 지날 수 있다, 부산 쪽을 강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본 기상청 정보에서 보는 10호 태풍은 어떤 태풍인가 라고 보면은 우선 강도는 강한 강도, 중심기압이 950호 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40m, 초당 40m 정도, 그리고 순간 풍속, 돌풍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초당 60m 정도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강한 태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초속 35m면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고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강한 태풍, 이 옛날 방식으로는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중심 기압을 봤는데 요즘은 중심 풍속을 본다 그래요. 현재 중심 부근의 초당 40m 부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온 태풍과 비슷비슷하다, 대형급 태풍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보는 바는 9월 7일 15시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어렵냐 하면 이 일본을 치면서 올라오면은 강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유동적이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미국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어스 널스쿨이고요. 현재 태풍이 만들어졌어요. 9월 4일 21시, 9월 5일 21시, 9월 6일 21시 점점 강해지죠. 9월 6일 21시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이거 역시도 태풍 마이삭과 거의 비슷해요. 9월 7일 00시 일본 지역 강타, 9월 7일 03시, 9월 7일 06시, 그러니까 일본을 비껴서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일본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9월 7일 09시 제주도와 그 다음에 대마도 쪽, 특히 대마도가 굉장한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 9월 7일 12시에 보시면은 거제도, 부산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때도 세력이 줄지를 않았어요. 지난번 마이삭은 그냥 거침없이 위쪽으로 쭉 올라왔던 부분들,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그대로 올라왔던, 이거는 좌쪽으로 돌면서 부산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7일 15시 예상도인데 부산, 울산, 포항 지역에 상당한, 이게 한 97km 정도 되거든요. 이번과 비슷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D-4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역시도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유럽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정보고요. 현재 태풍 발달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기상청이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토요일 00시, 일요일 00시, 이게 D-1일 상황이고 구마모토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요일 00시, 월요일 00시 지금 상황입니다. 구마모토 쪽이 태풍 영향권에 들고 있다. 부산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14KT는 노트로 지금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을 m/s 설정을 하고요. 이게 유동성인 게 일본에서 한번 맞으면은 태풍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지나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또 줄 수 있는데 일본 쪽을 강타하면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도를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정보는 일본을 직격탄으로 태풍의 눈이 일본 지역을 전체적으로 쓸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스시마 섬, 여기 보면 대마도죠. 대마도 부근까지 부산 지역이 서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덜 할 수 있다. 월요일 15시 보시면은 일본이 직격탄이고 일정 부분 피해 나간다. 우리나라는 울릉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울릉도의 경우는 보시면은 예상되는 비 피해는 별로 없어요. 19mm, 17mm. 근데 순간 돌풍이 44 m/s, 거의 24시간이 돌풍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지나간다라고 하면 국내 피해는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미국 기상청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태풍의 눈이 거제도 부근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부산 쪽 피해가 상당할 수 있죠. 이쪽과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천지 차이예요. 서쪽으로 치우쳐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올라오는 바고 일본에 상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태풍이 줄어드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태풍의 이동 경로는 지금은 D-4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본 쪽에서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만약 이게 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이삭하고 비슷한 수준의 태풍으로 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 예상도를 한번 볼게요. 3시간 축적. 이거 역시도 상당한 양의 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고요. 62mm 뭐 이 정도면 마이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는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풍의 서쪽은 돌풍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비의 예상도는 비는 우측이 좀 많이 오고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이 상당히 비가 올 수 있다. 6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는. 근데 문제는 서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뭐 거제 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마이삭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기상청은 미국 기상청과 조금 비슷해요. 태풍의 눈이 거제 쪽을 향하고 있다. 유럽 기상청 정보에서는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 피해에서는 유럽 기상청 정보가 지금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부분들이고 일본 기상청과 미국 기상청을 봤을 때는 한국이 또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일 15시 정도 이 경로를 봐야 돼요. 이 경로가 일본 내륙을 통과할 때 동쪽으로 치우치면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해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 강도를 유지하면서 제2의 마이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요일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 쪽을 내륙을 강타하는지 아니면 해안 쪽에서 올라오는지, 해안 쪽에서 올라오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태풍 마이삭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뭐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